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과 관련된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말 출범했습니다. 이처럼 진조위가 4년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민 그리고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진조위는 이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직권조사 사건 21건 가운데 15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고요. 반면에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과 공고사항 제한 기한을 연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광주시의회 5.18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다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5.18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먼저 5.18 진조위의 조사 결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정식 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요. 다만 저희 특위가 열었던 토론회에서 진조위가 개괄적으로 조사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직권과제 21건 중에서 민간인 집단학살, 계엄군 성폭력 등 15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결정을 했고요.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규명에 실패한 6개 과제 모두가 핵심 과제입니다. 진조위가 19년 말에야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후에 활동기간을 또 연장했거든요. 그리고 70명 넘는 규모로 조직을 확대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계엄군을 2,800명 조사했다. 18,000건의 문서를 받고 2TB 규모의 데이터를 조사했다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난 사안들을 보면 가장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던데 상당히 네. 이런 진조위가 왜 이런 4년 동안 활동을 뭘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자, 어찌됐든 5.18과 관련된 은폐된 진실 의문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말에 이제 출범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또 관심도 높았는데 뭔가 좀 이뤄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최초 발포 경위 그리고 헬기 사격 등의 주요 쟁점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자, 유족 등의 피해자들 직접 조사 등을 요청한 사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 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요? 네. 일단 21건의 직권조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진조위가 조사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이 피해자들로부터 216건을 신청받아서 이 신청 과제들을 접수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제보나 관련자들의 제보 등을 통해서 사건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록물을 토대로 하는 문헌 조사했고요. 관계 군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 대면 조사했고요.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실사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4년여의 조사 기간 동안 진조위 활동 기간에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조사의 경우에는 더디고 미흡하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진조위가 조사를 제대로 했다, 제대로 안 했다, 혹은 미흡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조위가 네,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공개가 안 모르니까요.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체가 피해자로서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광주와 소통을 이토록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겠다고 보고요. 또 실제 더디게 진행돼서 시간으로 쫓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도 못했고 충분히 외부 자문을 받지도 못했고 12호 활동 종료를 앞두고 몰아치듯이 조사 결과를 의결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조차도 졸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진상규명을 했었던 제주 4.3의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작성 전후로 해서 외부 전문가와의 자문도 충분히 받고 시민 의견 수렴 기간도 6개월을 줬거든요. 근데 5.18 진조위는 지금 이러지 못한 상황에 이른 것은 맞고 그렇다면 진조위는 부실하다, 미흡하다라고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종합보고서에 담을 것인가를 고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5.18 특위가 제안하고 있는 시민소통의 방법, 그러니까 청문회 혹은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시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요. 바로 80년 5.18 당시에 계엄군 측에서 이 공군의 전투기를 투입을 해서 시민들을 진압하려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숨진 민간인들의 사체를 안매장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 진조위에서는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상규명 불능된 과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과제입니다. 5.18 당시에 공군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민간인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 개연성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능 결정했습니다. 네. 안매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목된 부분들을 파봤더니 80년 5월 이후로 토양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안매장의 재처리, 시신의 재수습 이런 가능성이 확인됐는데 이것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거든요. 예. 그리고 광주 전남 일원에 있던 무기고 피습에 대해서도 53개소는 수량 변경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피습된 수량하고 이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또 국가기관에 의한 5.18 은폐, 왜곡,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류에 누락이 있고 제작성 사실을 확인했다. 근데 이것은 또 이 위원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규명불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발포 명령자 같은 경우에는 발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했는데 발포 명령자를 누구라고 규명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불능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발포 명령자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있었던 판단보다 후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토론회 당시에 발포 명령자인 전두환 소송을 진행했던 김정호 변호사께서 강하게 의문 제시를 하면서 질타를 하셨거든요. 법률 자문위원인데 왜 나한테 자문을 구하지도 않냐, 내가 재판한 거 몰랐냐 이런 취지의 분노셨는데 진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 당연한 개연성 있는 의문이 생긴 거고 불능 결정의 경우에 그 사유를 소상하게 종합보고서에 담아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 5.18 진조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언론사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의 또 태동이 80년 5월의 아픔을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방송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성태 위원장 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또 자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늘 또 하시는 말씀들이 이 조사 기간이 짧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건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 핵심에 접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5.18 진조위의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좀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개별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과제를 종합보고서에서 다룰 때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불능 결정된 것은 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이거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위원회 의결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진조위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훗날에 조사가 가능하도록 불씨를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비밀문서 같은 것이 시간이 흐르면 공개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규명 불능으로 의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언젠가는 생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불능 결정에 이르게 된 조사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놓고 그 보완책을 종합보고서에 남겨야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개별 보고서를 봐야 어느 부분이 미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과제를 종합보고서에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관련해서 개별적 조사 보고서가 반드시 공개가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의 신청 절차 때문입니다. 진상조사 특별법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진조위는 현재 개인이 신청한 신청 과제에만 이의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 의미가 있는 직권 과제는 오히려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과 시행령에 보면
신청과제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별 조사 보고서를 빨리 공개를 해서 이 보고서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야 된다. 이 절차 네. 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국가 공고사항입니다. 대국가 공고사항 작성에 개별 조사 보고서가 공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그럼요. 이 대국가 공고사항이라는 게 진조위 조사 결과 밝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적도록 한 것입니다. 진조위가 6월로 해체가 되면 진조위 성과를 책 한 권의 보고서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건 당연히 후자죠. 그렇다면 앞으로 대국가 공고사항을 얼마나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써서 국가가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대국가 공고사항 꼼꼼히 쓰려면 일단 진조위가 뭘 했는지 어떻게 조사했고 그 판단의 근거는 뭔지 알아야 이 조사가 이런 점에서 부족했으니까 국가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해야 됐다. 뭐 혹은 조사 결과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국가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라는 식의 구체적 권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 개별 보고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개별 보고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다은 의원과의 유시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현직 변호사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우리 들으시는 시민들께서 왜 이게 중요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쏙쏙 좀 귀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의원님, 일부에서는요, 종합보고서 어차피 오는 6월에 발간된다고 하는데 왜 벌써부터 개별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네, 일단 보고서가 진조위 내부자에 의하면 4,360페이지 분량이라는 거예요. 예. 이 4년 동안 조사한 진조위도 의결서 수정에만 2달을 꼬박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시민들, 비전문가들인데 그럼요. 이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 안에 보고서 검토하고 의견 세우고 세운 의견을 단위별로 취합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문제를 안 보여주고 답만 써서 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진조위 또 지금 당장 오픈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로도 졸속 추진이었다. 그냥 면제부만 받아가는 것이다. 라는 비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칫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조위의 이 활동 결과 보고서가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명분이랄까요? 발포 명령 다 그렇게 밝혀지지도 않았지 않느냐? 안매장한 사실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명분을 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5.18 특위에서 5.18 진상규명법에 규정한 좀 청문회를 지금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종 종합보고서 작성 전에 우리 광주 시민사회와 다양한 형태로 좀 소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5.18 특위에 공식적인 문서로 좀 통보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문회를 저희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겁니다. 진조위 스스로도 미완의 조사라고 자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실 진조위가 법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암암리의 발표 명령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전두환에 관한 5.18 소송을 진행했던 김정호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는 저희 진조위와 함께한 토론회에 나오셔서 왜 의결 전에 나한테 자문 안 구했냐, 내가 법률위원인데 이렇게 성토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진상규명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성폭력 사건입니다.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이게 규명이 가능하겠냐고 했는데 의결 전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그 결과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진상규명에 이르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필요한지 효과적인지가 이미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법률과 시행령상 청문회 개최 시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는 물리적인 한계만을 근거로
말씀 진조위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다시 관점을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진조위의 이제 조사 결과로 인해서 국가 기록도 좀 왜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훗날에 이제 후속 조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이라도 특별법상 정해진 이의 절차, 청문회 개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조위의 조사 활동을 보완할 방법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화제 한번 돌려보죠. 이제 4월 총선을 40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정말 수년 묵은 해묵은 좀 현안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야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습니다만 다 선언에 그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해왔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니까 일단 말하는 그대로 봐주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선거 때 우리 광주에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한 것이 없습니다. 실은 광주 시민들이 지난 선거 때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제시받았던 5.18 국제연구소, 국제트라우마센터 이런 공약 사업들이 연달아서 터무니없는 예산 편성으로 사실상 파기되는 경험을 광주는 해야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이 이번에 자기가 한 말을 지켜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안 지켜주면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비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뭐 5.18 왜곡 폄훼 행위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을 폄훼하는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에게 좀 돌려서 물의를 빚기도 해서 의장직에서 이제 해임이 됐는데 여전히 이처럼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역사 왜곡의 동기가 과거에 이념이나 지역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지금은 돈벌이나 놀이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진상규명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기록으로 남지 않은 역사는 틀림없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허식 시의장이 배포했던 인쇄물이 북한군 개입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진조위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진상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왜곡은 줄어들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국가기관을 통해서든 사법부를 통해서든 확정된 역사는 더 이상 그것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것이 범죄화됩니다. 그러면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5.18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저희는요, 포스트 진조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5월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 작업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련 제도와 조례를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관계기관 간의 협업체계 총괄 시스템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중복 편성은 막고 각 기관들이 정체적인 계획 하에서 각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좀 분화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비, 예산 낭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진조위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지역사회가 어떤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진조위가 의결정 공표 금지 조항 뒤에 숨어서 밀실에서 불충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함께 시민들이 분노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이 진조위가 개별 보고서를 즉각적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 수렴 기간 너무 짧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분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29일 날 개별보고서 공개가 되면 종합보고서에 필요적으로 담게 되어 있는 대국가 공고사항에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제공된 자료 진지하게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 국가에 요구해야 될 것인지 수기의 장을 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그 수기의 장을 좀 마련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끝으로 올해가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습니다. 5.18 특위 차원에서 올해 주요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당장 그 대국가 공고사항 그리고 종합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담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광주시의 권고안을 작성해서 진조위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영해서 종합보고서를 담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지켜보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5.18 특위위원장인 정다은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